안녕하세요. 네, 레인 아레나의 문경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멀리 킨텍스까지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정책적인 얘기보다는 되게 좀 재밌고 쉬운 블록체인 기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달드리는 말씀을 집으로 가셔서, 댁으로 가셔서 수행을 하시면 해킹 얘기입니다. 5억, 10억도 벌 수 있는 기술을 전달 드릴 것입니다. 되게 재밌게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린 아레나의 이제 심볼이고 사람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그래서 린 아레나. 블록체인을 되게 달나라가는 기술이고 뭐 로켓을 쏘겠다 이런 어려운 기술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인터넷이 처음 나온 시점에 그 웹 그리고 포털 사이트 그런 일반적인 그 삶에 가까이 있는 서비스들이 출현한 부분을 보고 블록체인도 똑같다. 저희 일상에서 가까이 있는 기술부터 블록체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연해드릴 저희가 구현할 모든 서비스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의 해킹 출신입니다. 정보보안 출신이고요. 해킹을 기술로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해킹 다음에 저희가 봤던 게 블록체인 웨이브를 봤고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R&D를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그 R&D를 끝으로 메인넷, 린이라는 메인넷이 나왔고 그 다음에 D앱, 리폰스라는 D앱도 런칭을 해서 7,000명의 유저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회사가 아니라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제가 말이 급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다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개발해서 런칭을 하였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이미 미국에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테크크런치라는 행사에서 하였습니다. 잘 아시죠?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중간에 있는 이더리움, 제일 끝에 EOS입니다. 여기 숫자가 상징하는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맞습니다. TPS입니다. 비트코인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7건. 되게 느리죠. 초당 7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25건. 대신에 혁신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혁신이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처음 세상에 선보였고요. 이더리움이 혁신인 이유는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떤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다는 스마트 컨트랙을 딱 선보인 겁니다. 혁신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처음부터 개발하려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자와 답변자가 글을 적고 보상을 적게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해피빈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뭐합니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질문 답변을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네이버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현재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질문자와 답변자, 크리에이터에게 돌려주자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답변자 컨텐츠 되게 좋잖아요. 그죠? 전문가들 답변. 저도 항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제가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 안 밝히죠. 왜? 아깝잖아요. 그 원자 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 작자의 컨텐츠를 체인 위에 올려서 어떻게 카피라이트를 입증해주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는 블록체인 위에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지식인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게 저희 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리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더리움 25건밖에 안 돼요. 질문 답변을 초당 25건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이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글을 쓸 때 사용자가 가스피를 내야 돼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B2C 서비스에 돈을 내고 서비스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닌가 보다. 접자. 그러던 찰나에 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US. 야, 우리는 초당 3,000건. 야, 그리고 우리 공짜야, 가스피. 지저스 크라이시스죠, 완전. 저희는 박수를 쳤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선보일 때가 왔다. 그래서 저희는 이오스 위에서 블록체인 지식인을 쭉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찰나 또 중간에 장벽을 하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이 뭐였냐면 사용자가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오스라는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서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갓댐이죠, 완전. 예, 저희 서비스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오스 홀더 유저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야, 이것도 우리가 할 게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려. 해서 시작된 게 저희 린 메인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블록체인은 현실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컨셉이고 비전이고 모토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리뷰하신 분들은 뭐 화이트 페이퍼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 인포메이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볼 겁니다. 컨센셔스. 야, 나는 POW, POS, TPOS, BFT 또 뭐가 있죠? DAG 뭐 블라블라블라 뭐 POA 뭐 ABCD 뭐 블라블라 많이 얘기합니다. 컨센셔스. 합의 알고리즘인데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심플하죠.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A라는 서버 하나로서 A라는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하나를 올릴 때 하나가 컨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0개의 컴퓨터들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오케이. 이게 블록체인이거든요. 이런 이거 맞아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컨센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POW를 들고 나왔고요. 이더리움도 POW를 들고 나왔어요. EOS 속도가 빨라진 이유, 디포스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쓸만한 거 다 나왔다고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 뭐 블라블라 하시는데, 네, 그럴 시점은 아닙니다. TPS, 아까 초당 3,000건 보셨죠? 또 TPS 많이 얘기합니다. 100만 건을 만들었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고요. 그 비자 마스터카드 뭐 25,000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트래픽을 스루푸스 보면은 3,000건, 4,000건이에요. 리얼리티하게. 뭐야, EOS 이미 3,000건 이상입니다. 충분해요. TPS 왜 100만 TPS를 맞춥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블락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이만큼 많이 담을래. 많이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블락 합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 블락 사이즈 늘리는 거 변수가 하나 바꾸면 끝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여러분들 암호화 예전 그 고대 시대부터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우수한 한국인의 대표적인 아리아 알고리즘도 있고요. 이미 다 나왔다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다 날아갈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코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는 메인넷들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넥스트.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저희는 이걸 뭐 박사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저희는 덱을 블록체인 위에서 띄워놓는 APP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10개의 합의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서버 노드들이 돈을 벌어야 합의도 하고 서버도 운영한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코인 홀더들 입장에서도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치가 있어야만 코인을 들고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지속 가능성에 포함되는 거고요. 지속 가능성 이꼴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구현한 인센티브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지. 저희도 블록체인 2년 반 전부터 R&D를 시작해서 개발하는데 개발자 뽑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이더리움 솔리디티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개발자가 없으니까요. 저희 직원들한테 야, 우리 이거 하자, 한번 해보자, 되겠지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POC를 했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되게 진입 장벽이 되게 높구나. 그래서 저희 핵심 R&D 연구원들부터 꼬셨죠. 제가 술 한잔 먹여서 야 이거 하자. 이거 온다. 분명히 온다. 야 형 믿어.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핵심 R&D 엔지니어들 꼬시는데 6개월 걸렸고요. 우리 CTO 꼬시는데 1년 걸렸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야 쉽게 만들자. 뭐 C++, EOS가 C++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뭐 C++ 플러스 Python and JavaScript까지 도입하자. 멀티 랭귀지 서포트를 하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쉽게 쓰는 거죠. 쉽게 쓰면 어떻게 유스풀해요. 그리고 시큐리티. 제가 나중에 뒤에서 해킹 얘기를 살짝 드릴 건데 상당히 재밌어요. 허벌판입니다. 홀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라이프.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뭐 금을 캐고 달 날아가자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부터 바꿔보자.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해 보니까. 여러분들 딜레마는 제일 자주 들어보시는 단어죠. 이게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컨셉이고요. 세 꼭지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죠.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 다음에 탈중앙화. 그죠? 이게 세 꼭지. 이 세 꼭지를 다 갖출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블록체인 우리 메인넷의 성능을 높이고 싶어요. 빠르고. 그리고 보안도 높이고 싶어. 빠르려면요, 합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10,000대의 합의를 하는 걸 어떻게 10대만 합의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중앙화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 세 꼭지를 다 갖췄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꼭지를 인정합니다. 저희 린은 이걸 인정하고요. 이 린을, 이 개념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의 개념도입니다. 저희 린은 저희 메인 프로젝트, 메인넷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엣지 땅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꼭지의 개념은 길드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 길드라고 저희가 명한 이유는 뭐냐면 친숙합니다. 게임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뭐 길드 A, 길드 B 친숙합니다. 인더스트리별로 다 길드를 나눴습니다. 린 코어에 저희 코어 넷이 올라가는 거고요. 저 길드넷에 저희 코어 넷이 그대로 독립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연결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연결은 인터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로 엮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현되어 있고요. 이걸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 여러분 바이오에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되게 쉐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국내 한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예가 있죠. 병원에서 안 줘요 그거. 왜 줍니까? 개인정보 유출인데.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개인인 줄 모르게 제가 문경본인 걸 모르게 그냥 의료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덴티티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길드에는 아까 세 꼭지 중에 두 꼭지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꼭지를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메인넷의 고객은 누구냐면 저는 서비스를 만들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술이 좋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기술 쓰는 사람, 고객이 누군지부터 타겟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메인넷의 고객은 메인넷 위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개발사, D앱 개발사 나아가서는 그 D앱의 엔드 유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린 개념도는 D앱을 위한, 엔드 유저를 위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이게 저희 린 아키텍처입니다. 총 3가지 레이어가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밑에 보시는 린 코어, 블록체인 코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 메인넷 하시는 아키텍처 보시면은 스마트 컨트롤 레이어를 나눠놨어요. 저희는 어떻게? 린 코어에 D앱 스마트 컨트롤을 포함시켜놨습니다. 왜? 나눌 레이어가 아닙니다. 나눌 레이어가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 서비스 레이어. 혹시 여러분들 블록체인
그 OS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신 분 있나요? DF 개발. 네, 오케이. 랜덤 함수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RNG라고 하는데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랜덤 함수가 여러분들 뭐냐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숫자를 딱 던져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올지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는 되게 필수거든요. 근데 랜덤 함수 구현이 블록체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랜덤을 뽑으려면은 랜덤을 뽑을 수 있는 시드 밸류가 필요한데 그 시드가 추정이 가능해요. 블록체인에. 블록 타임 스탬프, 블록 해시 이런 모든 밸류들이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RNG 구현이 되게 힘듭니다. 저희는 서드 파티에서 그 시드를 땡겨와서 구현을 해놨어요. 한 줄 펑션 들고 와서 구현하시면 돼요.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그 펑션 레이어들이 서비스 레이어에 위치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저, 예, 저희 메인넷 OS 위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땡겨서 쓸 사용자들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매니지먼트 툴스. 그 메인넷은 OS입니다. OS 개발 환경이고, 근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걸 쭉 개발하고 구현했을 때 우리 사용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랑 매니지먼트가 되게 필요해요. 저희는 그냥 제공해 드립니다. 구현을 해놨고요. 개발사들한테 디폴트로 제공을 해주는 매니지먼트 툴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넥스트. 저희 이코노믹입니다. 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미 있는 개념이고요. 네, 인용했습니다. 시뇰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낼 때 10,000원을 만들 때 1,000원이 들어요. 그럼 9,000원의 베네핏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뇰리지예요. 마진이죠, 마진. 블록체인에 시뇰리지가 있을까요? 99%죠. 왜? 마이너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닝 하는 애들, 채굴자들. 그 채굴자들 그 전기 리소스, 그래픽카드 리소스만 쓰면은 어떻게 2천만 원씩 벌잖아요, 비트코인. 예. 그 누가 다 가져가요? 마이너들이 다 들고 갑니다. 시뇰리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코노믹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이코노믹을 설정했습니다. 뭐, 야 마이너들 좋아. 우리 리인코인 가져가. 좋아. 합의했으니까 인센티브 가져가야지. 대신에 20%만 나한테 줘봐. 그 20%를 어디? 우리 리인코인 홀더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코인 홀더들은 어떻게 됩니까? 던질 필요가 없게 되죠. 왜? 베네핏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코인의 가치가 보존이 돼요. 그러면 어떤 확 내려가지는 않는 안전장치를 저희가 설정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뭐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앙에서 화폐 다 찍어내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 이더리움 다 찍어내잖아요. 비트코인 처음에 조기 발행합니다. 저희도 물론 조기 발행합니다. 왜? 운영하고 처음에 조기 세팅하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분별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희 블록체인 메인에서 트랜잭션, 활동량에 따라서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행 안 돼요. 그럼 왜? 합의를 안 보는데 돈을 왜 벌어갑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죠. 예, 이게 저희 리인 이코노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칭하는 이코노믹 명은 시뇰리지 텍스라는 개념으로 저희 이코노믹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저희 사업 분야는 여기 중간에 보이는 DF부터 했었어요. 원래 뭐 블록체인 거대한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지식인 진짜 너무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딱 만드는데 쓸만한 메인넷이 없던 거예요. 쓸만한 메인넷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EOS를 들고 와서 저희 입맛에 맞게 튜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뒤에 메인넷 하고 있으니까 그 원래 하는 그 훌륭한 컴퍼니들이 저희한테 조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OEM으로 저희가 납품받아서 원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페이도 합시다. 네, 페이먼트 회사 OEM에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 시연 위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시연 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나중에 바로 진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린 메인넷 코랄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저희 명칭이 코랄입니다. 0.1, 1.0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바다 사나이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를 나서 버전 네이밍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코랄 산호초죠. 네, 린 코랄이고. 네, 저희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메인넷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 UI가 저희 린 메인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고요. 총 생성된 블락수 트랜잭션 저희 위에 7,500억. 네, 마이크가 좀 되게 안것 같아요. 네. 네, 이미 7,500 어카운트 계정이 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이게 저희 9개 노드들이 저희의 린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넷이고요. 네, 테스트넷이고요. 정식 릴리즈를 내년 1분기에 21개의 BP들을 모집해서 오픈을 합니다. 노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뒤에? 예, 저희 사무실이죠. 네, 저희 사무실에도 노드가 한 대 있습니다. 네, 사무실 위치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생성된 블락. 네, 블락 아이디, 블락 넘버, 그다음에 프로듀서, 타임스탬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구현해 놓은 게 로우 데이트까지 이렇게 뽑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로우 데이트까지 좀 뽑혀 있는 익스플로러는 좀 많이 없거든요. 이 모든 게 어떤 저희 메인넷에 대한 익스플로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6개월 전에 저희가 오픈하였고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를 저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뒤에 회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차별성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린 메인넷을 사용하시면은 DApp을 쓰실 때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T가 안 나요. 코인을 살 필요도 없고요. 디파짓 할 필요도 없고요. 트랜잭션을 할 때 가스피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시연할 때. 두 번째, 그냥 여러분들 그 개발하시려는 개발 언어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까지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혹시 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이죠.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어요. 저희 나라에. 레주메가 막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2건 정도 신청이 와요. 이력 신청이 오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희망 연봉을 부르라고 하면 1억 2,500을 부릅니다. 아 진짜예요. 리얼리티입니다. 이건 다. 아 그래? 야 씨 1억 2,500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네가 잘하면 나 뽑을 거야. 제가 리뷰를 합니다. 소스코드 리뷰를 저는 직접 해요. 인터뷰할 때. 이거 뭐예요? 뭐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문제가 심각해요. 이건 지금 상황 그대로예요. 개발자 뽑기 힘듭니다, 되게. 당연히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업에 있는 개발자 그냥 피보팅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지속 가능성. 제일 첫 번째, 이코노미, 시니어리티 텍스. 무분별한 발행 안 하고 어떻게 마이너들 너네 어차피 가져간 거 20%만 돌려줘봐. 홀더들에게 돌려주자. 그럼 같이 보존돼.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아까 랜덤 함수 구현 안 돼 있는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빠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발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주자. 네 번째,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인터체인. 지금 메인넷들 비트코인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 EOS, 그 다음에 네오, 한국의 아이콘 뭐 등등 있지만 다들 독자적인 메인넷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나오고 오래됐죠. TCP/IP가 스탠다드로 컨펌드 했을 때 그때를 보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얘네들이 통일은 안 되지만 어떤 연결은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린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나가는 메인넷부터 우리가 이어주자, 교두보 역할을 해주자 해서 비트코인과 이어주고 있습니다. 80% 정도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내년 2월 달에 글로벌에
선포를 할 겁니다. 비트코인과 저희 린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저희 위에서 놀 수가 있어요. 린 코인 가지고 비트코인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체인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더리움이랑 있고 그 다음 분기에 이더리움이랑 있습니다. 그 다음에 EOS까지만 일 겁니다. 왜? 그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의 밸류 있는 메인넷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처음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된 디앱입니다. 리폰스, 블록체인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번 화면 볼게요. 제가 시연을 해드릴 때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정말 블록체인 서비스인지 아닌지, 뭐 프라이빗 키를 이만큼 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개발자 구성원들이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만 했어요. 디자인이 아닙니다. 리뉴얼될 다음 주에, 다다음 주 한 2주 안으로 리뉴얼될 디자인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저희 메인 페이지고요. 리폰스, 레퐁세라는 프렌치에서 저희가 유래를 했고요. 네, 리폰스입니다. 심플합니다. 제가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티밋 아시죠? 스티밋. 로그인할 때 2주 걸리고 프라이빗 키 많은 거 막 주머니에 놓고 다니라고 오잖아요. 저희 블록체인 서비스거든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구글 오스 간편 인증 아시죠? 네. 버튼 클릭했어요. 제 로그인 클릭합니다. 피니쉬. 이것 때문에 저희가 테크크런치에 연사로 초청되어서 발표하고 온 거예요. 야, 너희 블록체인 서비스인데 이렇게 티 안 나고 어떻게 만들었어? 안 가르쳐주지? 하고 왔습니다. 예, 티가 나면 안 됩니다. DM 만드실 때 티 나면 안 돼요. 사용자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엔드 유저에게 왜 바랍니까? 그대로 써야지.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질문자고요. 질문자가 포인트를 베팅을 해요. 채택을 하면요, 이 포인트가 답변자에게 넘어갑니다. 끝이에요. 서비스 끝. 되게 심플합니다. 뭐 없어요. 근데 잠시만 볼게요. 그럼 이 코인, 이 포인트 어떻게 코인으로 전환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다 하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 보이시나요? 예, 사용자가 획득한 포인트고요. 여기 코인이 포인트를 전환한 코인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인트를 코인으로 전환한 거는 그냥 웹에서 이렇게 버튼 2번 하면 끝이죠. 넌 지금 5,000포인트가 있고 이 정도 컨디션을 충족하면은 여기에 코인으로 전환할 어마운트를 넣고요. 원래 패스워드를 넣으면 끝입니다. 원래 패스워드 프라이빗 키로 안 넣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쓰시는 패스워드 넣으면 바로 인증됩니다. 이 모든 게 웹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향하는 디앱입니다. 디앱을 서비스 하실 기업들과 그다음에 개인 스타트업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블록체인 디앱 티를 내면 안 돼요. 사용자들 절대 안 모입니다. 1억 천금을 줘도 안 모입니다. 네, 오케이. 리폰스 설명드렸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샵에서 설명드렸고요. 리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쁘죠? 사람 됐어요 이제. 사람 됐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 출신의 UI UX 디자이너가 합류해가지고요 사람 만들어 주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한국에서 먼저 선보이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페이먼트. 저희가 개발한 거 아니고요. 저희 그 협력사 OEM 페이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저희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코인을 이용해서 페이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맹점 있죠. 뭐 성형외과 예를 들게요. 성형외과가 왜 비트코인을 좋아할까요? 결제할 때.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요커들이 주 고객이에요. 쿨튜닝 1억 5천, 쇼핑, 호텔 1억 7천 8천, 한국에 들고 와서 쓸 수 있는 돈 5천만 원, 사돈의 8톤 다 끌어가지고 돈 다 쓰는 거예요. 힘들어. 왜? 다 끌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비트코인, 어드레스, 그 다음에 어마운트, 전송 끝이에요. 성형외과 완전 열광하는 겁니다. BK,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드니플러스 성형외과,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예, 열광하는 겁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면세점. 예. 요커들이 몰리는 데는 국내 기업의 기준에 페이먼트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가맹점에서 수수를 해줘요. 그럼 수수받는 사용자는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림페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결제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거래소에 바로 던져요. 캐시화해서 어떻게? 가맹점에 돈 주는 거예요. 심플해요. 그럼 공격합니다. 야, 비트코인 떨어지면 어떡해? 바로 팔잖아요, 우리는. 다이렉트잖아요. 야, 너희 거래소랑 뭐 연동해놨어? 아니요, 그냥 일반 계좌로 바로 파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막 이상한 T 얘기하겠습니다. 코인을 2개 만들어가지고 변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칭하겠다. 달나라 갑니다, 바로. 네. 달나라 가는 얘기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현실 가능한 얘기고요. 그 볼륨이 커지면은 거래소랑 손잡고 하겠죠. 네, 트랜잭션.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일입니다. 넥스트. 네, 그러면 베네핏이 뭐냐? 일단은 카드 수수료보다 싸요. 1에서 2% 정도로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림페이 안에 있는 저희 링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저희 오퍼레이팅 풀에 보너스 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로 25%에 대한 디스카운트, 할인에 대한 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가맹점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세미나장에서 이거 촬영 안 하시죠, 혹시? 오프 드 레코드인데 성형외과보다 더 열광이 있는 데가 달란주점입니다. 이유는 아실 것 같습니다. 달란주점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월렛. 저희도 월렛 또한 저희가 OEM으로 받았고요. 천장이 출시가 돼요. 다음 달에 천장이 출시가 되고요. 하드 월렛이고요. 하드 월렛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진짜 안전해야 돼요. 네, 그 안전에 대한 보안 인증, 최초로 CVMP를 인증을 받았어요. 그냥 하드웨어 보안 인증의 끝판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업체고요. 되게 우수한 기업입니다. 저희가 OEM MOU를 통해서 런칭을 했고 다음 달에 천장이 출시되고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재밌는 블록체인 해킹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 털리죠? 되게 많이 털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100% 중에 98%는 프라이빗 키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에 대한 취약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블록체인 안전하다고요. 근데 왜 털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키 있잖아요. 그 키를 자꾸 분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네 번째, 얘가 대박이에요. 얘가 기술 베이스의 취약점입니다. 네, 리뷰를 먼저 하기 전에 CVE라는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CVE는 해커들이 해킹 취약점을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거야 하고 딱 공개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측정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킹 코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VYYY 발견한 연도, 그 발견한 연도에 몇 번째 있냐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서브미션 하고요.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에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엔트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까다롭습니다, 되게. 넥스트. 대박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통계 기관이고요. NDSS라는 그 통계 기관이고 정말 정확한 기관이에요. 18년도 발표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 개발 랭귀지가 몇 프로? 95%가 취약하다는 통계치가 나왔어요. 허벌판이에요, 진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거접해서?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은 그 웹 시대 기억나시죠? 웹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개발자 뽑기 되게 힘들고 구현하기 되게 바빴잖아요. 왜? 이제 초기 시장이니까. 똑같은 웨이브입니다. 블록체인
이번에 나왔고요. 블록체인 개발자 없어요. 그러니까 구현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구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어. 당연한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취약한 겁니다. 넥스트. 취약점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다예요, 다. 다 취약합니다. 노드도 취약하고요. 지갑도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ID에서 디플로이 할 때 그때도 취약하고요. 그냥 사방팔방이 다 취약해요. 넥스트. 예, 하나의 해킹 사건을 예로 들 거고요. 소스코드 리뷰까지 해드릴게요, 한번. 다오라는 그 되게 정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ICO 프로젝트고요. 돈 모으는 프로젝트. 어디서? 이더리움에서 진행하는 ICO였어요. 이더리움 ICO 했는데 또 ICO를 했다고? 예, 두 번 했습니다. 비탈릭이 어마어마한 친구죠. 예, 돈을 끌어모읍니다, 걔는 진짜. 그죠? 예, 그 목적이 뭐였냐면, 야, 우리 탈중앙화 자유조직을 하나 만들어보자. 좋은 취지에서. 자금 하나 모아가지고 좋은 데 써보자. 1,500억을 끌어모은 거예요. ICO. 여러분 돈 모을 때 캐시 받고 주머니에 넣고 코인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알죠? 프로그래밍 해서요. 여기에 이더리움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서 여기에 돈을 쑥 넣으면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환전돼서 그 코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 거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취약점을 악용해서 해킹을 한 사건이에요. 넥스트. 예, 되게 블라블라 적혀져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요. 다 무시하고 이게 다오의 그 돈을 모으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예요.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펑션 페이아웃 여기에 있는 함수입니다. 넥스트. 예, 이거 저 나쁜 놈. 저는 원래 착한 놈입니다. 이거 저예요. 이거 제가 직접 짠 소스 코드예요. 지금도 해킹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앞에서 봤던 정상적인 다오 돈 모으는 ICO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블록체인 소스 코드라고. 이더리움 베이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솔리디티라고 얘기하는 그 랭귀지는 아주 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A라는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B라는 소스 코드를 자꾸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걸 아시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돼요. 자, 제가 호출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부릅니다. 컨트랙트, 린, 핵, 다오. 서플릿 다오, 퍼블릭 다오. 쟤를 부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펑션, 다오 페이아웃. 저기에 소스 코드에 있는 페이아웃을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다오 밸런스, 200 비트코인을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if 해서 이런 조건문을 거치고 이게 아니면은 다음으로 내려와요. 200 비트코인을 줘라.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나오죠. 가로. 어마운트. 가로 앞에 함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폴백 함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돌아갑니다. 200 나왔어요. 또 호출합니다. 200 죽이죠. 이렇게 500억 이상이 털린 거예요. 지금도 저 취약점이 있는 소스 코드가 되게 많이 디플로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소스 코드 적어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서 다 리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부르고 다음에 안 부르게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맞죠? 두 번째, 다시 돌아가는 리턴 콜백 함수를 어떻게 디저블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마운트를 빼줄 인자값 비교 대조값을 어떻게 이 if 비교 조건문 위에 놔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빼줄 돈이 없어요. 밑으로 못 내려온다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픽업하면 보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재밌는 해킹. 예. 제일 마지막 것만 한번 볼게요. Short Address Parameter 같은. 지금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희종. 이희종 씨. 제가 희종 씨한테 100 비트코인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희종 씨의 월렛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그죠? 네, 받는 사람의 주소가 필요하죠. 그 받는 사람의 주소를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1바이트를 제가 생략을 해버려요. 1바이트를 생략을 해버리면 제가 100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어마운트 인자값을 줬잖아요.
그 어마운트 뒤에서 1바이트를 땡겨옵니다. 2배로. 그리고 어떻게 비어있는 2바이트를 또 땡겨와요. 그럼 어떻게? 100 비트코인 보낼 걸 10,000 비트코인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 통해요. 네. 그럼 바로 여러분들 지갑 어드레스 만들어가지고 보내야죠,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네. 이게 바로 인적값을 생략했다고 해서 short parameter 어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막는 방법은 어떻게? 입출금 하기 전에 그 월렛 어드레스의 랭스를 컨펌하는 로직을 하나 짜주면 돼요. 넘어갈게요. 저희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래도 착한 해커 출신인데 보완해야죠. 저희는 작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바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R&D를 들어갔어요. 드디어 런칭이 12월 셋째 주에 돼요. 글로벌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국에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12월 셋째 주에 저희가 런칭할 로직 중에 BOF라는 오버플로우, 이걸 어떻게 탐지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BOF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수병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담을 수 있는. 이걸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넘치게 하면은 메모리 실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실행 코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엔터키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소스 코드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취약점이고요. 이 기법을 버퍼 오버플로우 BOF라고 얘기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영상 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엔진 로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UI는 되게 심플하게 나올 겁니다. 12월 셋째 주에.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보안을 감시하는 그 도구, 보안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맞죠? 저한테 왼쪽.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취약한 소스 코드예요. 대상.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오른쪽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왼쪽 화면에 취약한 소스 코드를 담아둔 오버플로우 솔리디티예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취약한 코드를 짜놨습니다. 언인티저 255 박아놨어요. 변수에 256이 되면은 이 물이 넘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56이) 되도록 행위를 넣겠죠. 저희 보안 감사하는 도구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이거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테스트하는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적값을 저희가 검사할, 감수할 대상 파일을 넣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미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detect. 어디 저 메모리 주소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걸 검증을 마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기 메모리에 가서 버퍼 오버플로우 일어나는 거 보완해야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취약한 코드를 만든 걸 검증하는 리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진짜 이더리움 위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7만 개 스마트 컨트랙을 검증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들이에요. 대상을 바꿔야 되겠죠. 검증하는 대상을 디렉토리로 바꾸고요. 다시 한번 소스 코드 보안을 도구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리얼리티예요.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 코드 돌리는 거예요. 하나 찾았고요. 또 찾았고요. 계속 찾아요. 안 취약한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재밌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는 이걸 자동으로 탐지하는 도구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 솔루션의 이름은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SCOP, 망원경. 네, 잘 들여다본다. 스코프이에요. 4분기에 출시가 되고 12월 셋째 주에 글로벌 런칭을 시작합니다. 네, 뭐 로직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를 어떻게 드래그 앤 드랍 웹에 얹으면은 자동으로 띵띵띵 돌아가서 취약하지 않다라고 판별을 내줘요. 심플하죠, 되게. 제가 이 서비스를 뭐 저희 회사가 천재라서 개발한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언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비스. 한 14년, 15년 됐어요. 그게 뭐냐면 웹에서 여러분들 파일 하나를 드래그 앤 드랍 해요. 그럼 이 파일이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나타내줍니다. 와, 이런 천사들이 다 있나? 얘네들 뭐지? 3년 뒤에 구글에 매각됐어요. 왜? 세상에서 악성 코드를 제일 많이 가진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구글 같은 큰 서비스, 대형 서비스사들은 어떻게 악성 코드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웨이브 그대로 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애저에서 이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어떻게 랭귀지 개발하는 그 의자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저희 모듈을 한번 거쳐가면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코드를 가진 자가 되겠죠, 이제. 네. 뭐가 다르냐? 예, 보안 감사하는 글로벌 기업들 두세 군데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합니다, 사람이. 저희 지금 그 모 사업도 보안 해킹, 모의 해킹 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하고요. SK 인포색이랑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들어가서. 제한이 있습니다. 뭐 A라는 애는 되게 잘해요. 해커가. 가가지고 쭉 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야, 이 회사 진짜 잘한다. Z라는 그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너무 별로예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네, 그런 제안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그 제안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결국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풀 자동으로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아까 소스코드 취약점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폴백, 200 비트코인, 200 비트코인, 뭐 쇼트 파라미터 어택 그런 소스코드 단에서 방지를 하잖아요. 새로운 소스코드로 변형해서 공격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왜? 우회했으니까. 저희는 메모리 단에서 막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아까 메모리 단이에요. 다 감지하는 게. 메모리 주소가 나왔잖아요. 0x 블라블라블라. 새로운 코드가 나오더라도 해킹 코드가 저희는 바이너리 단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해킹 기법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단에 취약점 막는 건 쉬워요. 되게 이틀이면 돼요. 왜? 시그니처 넣으면 끝이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로데이 탐지가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2월 셋째 주에 런칭할 스코프의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자동으로 취약하지 않다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넥스트. 예, 이제 뭐 저희 자랑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인사드린 건 처음이고요. 이미 9월달에 테크크런치라는 글로벌 그 IT 기술론의 최고의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서 리폰스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H4X라는 친구가 있어요. 비트코인 코어팀 개발자입니다. 저희 링코어 개발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를 또 창립한 리드 개발자입니다. 얘는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저희 로드맵이고요. 저희 메인넷 출시했고 리폰스 앱 이미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UI UX 디자인 업데이트하고 원래 개발됐습니다. 4분기 지금 하고 있고요. OEM 런칭하고 이제 업데이트 되고요. 스코프 12월 셋째 주에 출시가 돼요. 저희는 로드맵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로드맵 그대로 저희 일정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내년에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겁니다. 뭐 비트코인 연동되는 거, 인터체인 국내 최초가 되겠죠. 한다는 회사는 많지만 저희가 먼저 선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고도화, EOS,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한국 파트너만 들고 왔고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 제주 면세점. 그 다음에 크로코다일 아시죠? 패션 그룹 형지. 그 다음에 뭐 홍합벨리
홍대 상권 이렇게 네, 연동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가 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투스 이거 온라인 강의 유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미팅 다 끝나고 알았어요. 여기 큰 데구나. 크더라고요. 예, 넥스트. 예, 감사하고 넥스트. 예, 저희는 해커들이고요. 그냥 해커들이 아니라 국내 탑4 해커들입니다. 텐달라라는 팀에 저희 멤버들이 소속되어 있고 그 2명은 글로벌 해커들이에요. 네, 그래서 해커들이다. 예, 라는 소리고 여기는 글로벌 해킹대회 데프콘 예, 탑1 해킹대회죠. 여기에 진출한다는 거는 그냥 해커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희 참가원들의 사진이고요. 예, 저희는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예, 선보이는 자리에 리뷰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기술력. 야, 너희 해커들이 그 뭐야? What? 뭔데? 블록체인은요, 여러분, 해시예요. 해시는 암호화의 하나고요. 저희 해커들은 해시가 디폴트 기술이에요. 밥 먹듯이 쓰는. 두 번째, 저희가 A부터 Z까지 개발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왜? 비트코인 이미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 이미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오픈 소스예요. 분석해서 잘 쓰면 돼요. 그 분석 능력 저희는 악성 코드 분석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버싱이라는 기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갖다 붙입니다. 저희는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블록체인이었구나라는 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큰 그림입니다. 린이 중간에 있고요. 비트코인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어주고 요스 이어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그림 따왔어요. 밝힐게요 그냥. 출처 저기 있습니다. 밝힐게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그림이고요. 저희가 교도부 역할을 해주고 결국에는 저희를 통해서 언젠가는 저희를 통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보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 기술은 인터체인이라는 기술이고요. 인터체인에는 총 3가지 기술이 있어요. 아토믹 스왑, 두 번째는 투웨이 패기, 세 번째는 릴레이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저희 POC 결과 제일 적합한 기술 연동은 릴레이어였습니다. 그래서 BTC 릴레이어라는 기술을 좀 활용을 하였고요. 내년 2월달에 런칭이 됩니다. 넥스트.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권태기 교수님 팀이 있습니다. 저희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듈 하나를 산학협력으로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는 지금 여기 그 김성수 대표님 앉아 계시는데 랩실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넥스트. 이상 소개 마쳐드리고요. 아침부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800